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열을 공부하게 됩니다. 수열에 대한 강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참 뒤에 수열이 시작되는 강의는 처음일 겁니다. 네. 수열하면 먼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수열이 모든 수열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열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본래의 수열에 적절한 변형을 가해 다른 수열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수열을 변형하거나 치환하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형태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앞에서 배운 연속함수 기반의 개차소거법이 수열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하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공부하면서 시그마와 파이의 활용법을 여러 각도에서 익혀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열이란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전개되는 수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3, 5, 7, 9, 11 이라고 정의된 수의 모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씩 더하면서 증가하는 수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규칙성을 가지면서 수들이 전개되어 있다면 그 수들의 모임을 바로 수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합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수열은 제 나열 순서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숫자가 중복되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위에서 3과 5의 순서를 바꾸면 그것은 수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열 순서가 중요시되는 집합 개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1, 1, 3, 3, 5, 5, 7, 7, 9, 9와 같이 동일한 숫자가 중복되어 나열되어 있어도 어떤 규칙성을 지니고 수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면 그것은 수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규칙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숫자의 중복이 허용되고 또 필요하다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수열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수열의 각 구성원을 항이라고 하는데, 수열은 각 항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열이 시작되는 첫째 항을 보통 초항이라고 하며, 수열이 끝나는 마지막 항을 말항이라고 합니다. 화면과 같이 1, 3, 5, 7, 9, 11이라는 수열이 있다면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초항은 1, 말항은 11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어떤 항이 몇 번째 항인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통상 n번째 항이라고 표현하고, 기호로는 an이라고 표기합니다. 앞에서 들었던 예를 인용하여 설명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즉, 이 수열에서 5가 세 번째 항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A3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AN을 일반항으로 하여 구성된 수열을 중괄호로 묶어 중괄호 AN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예에서 보면 1항부터 6항까지가 존재하므로 중괄호 AN하고 n은 1 이상 6 이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n이 어디까지 전개되는지, 즉 말한기 어디서 끝날지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중괄호 AN이라고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열 A에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전개되는 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그 규칙을 정해주고 그 규칙을 통해 an의 값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본 수열의 경우를 예로 들면 an은 en-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항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an은 fn이라는 함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열은 n을 독립변수로 하는 함수의 특수한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함수의 경우 독립변수의 값에 제한이 없지만, 수열은 독립변수 n이 몇 번째에 등장하는가 하는 순서를 의미하는 데 한정되고, 따라서 1 이상의 정수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차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열은 독립변수가 사물의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을 의미하는 특수한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수열을 확장하면 en-1과 같이 계속 전개되는 수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는 중괄호 an이라고 표현하면 n이 어디까지 전개될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n은 15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데 그 n이 얼마가 될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n을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an이라는 수열이 주어졌을 때 화면과 같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열 an에서 1항부터 n항까지 항수를 계속 변경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수 자체를 계속 변화하는 변수로 처리하기 위해 k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일반항을 ak로 바꿔서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ak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이 되며, 이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sn의 개념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앞에서 본 수열과 같은 경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라고 표현함으로써 두 개의 일반항 간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반항의 규칙을 다른 일반항과의 관계로 표현한 것을 점화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항 간의 관계를 시그마와 파이를 적용한 관계로 변환시킬 때 우리는 시그마로 점화한다 또는 파이로 점화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서 주어진 점화식 an 플러스 1 이퀄 an 더하기 2를 시그마로 점화하면 k는 1부터 n-1까지 ak 플러스 1 빼기 ak 이퀄 k는 1부터 n-1까지 상수이라는 새로운 점화식으로 바꾸어 점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점화식 중에 무언가 익숙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시그마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일반항끼리의 연소함수 형태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배운 개차소거법을 수열의 일반항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너무 뻔한데, 수열에서 적용할 수 없다면 앞에서 그렇게 힘들여 학습할 이유가 없었겠죠. 오히려 일반항으로 표현된 kn 플러스 1과 kn의 관계는 앞에서 학습한 연속함수 판정 기준을 고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반항으로 표현된 수열에서 항끼리의 차이, 즉 항차를 개차라고 하며, 이렇게 수열의 항차로 표현된 점화식에서는 바로 첨자끼리 연속함수 관계가 성립하고 모양이 같다면 연속항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A의 첨자인 K 플러스 1과 K가 연속함수 관계가 성립하면 연속항 관계가 성립하고, 우리는 앞에서 배운 개차소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부할 때 미심쩍으면 한번 대입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k는 1부터 n-1까지 대입해보면 개차소거가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시그마를 적용했을 때 an 빼기 a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된 수식에도 큰 함수의 큰 수, 작은 함수의 작은 수를 대입하는 원리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예에서 보면 큰 함수 ak 플러스 1에 큰 수인 n-1을 대입하고 작은 함수 ak에 작은 수인 1을 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에서 시그마로 점화시킬 때 k를 1부터 n-1까지 적용한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큰 함수에 큰 수를 대입하고 작은 함수에 작은 수를 대입했을 때 일반항인 an과 초항인 a1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항인 a1을 남기는 이유는 보통 문제에서 초항이 값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일반항을 주기도 합니다. 만일 ak 빼기 ak-1이었다면 시그마로 점화시킬 때 k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하여야 할까요? 이때에는 k를 2부터 n까지 적용하면 an과 a1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이 a1이 아니라 a2라면 k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까요? 이때는 시그마로 점화를 시킬 때 k를 3부터 n까지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야 an과 a2가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그마로 점화를 할 때 문제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적용하기 위해 k의 시작과 끝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예로 든 an 플러스 1 이퀄 an 더하기 이라는 점화식을 시그마로 점화하면 an 플러스 1 빼기 an 이퀄 이라는 형태로 연속함수가 보이게 수식을 변형하고, an과 a1이 남을 수 있도록 k를 1부터 n-1까지 적용하면 an은 2 곱하기 n-1 더하기 a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시에서 제시한 수열에서 첫 항은 1이므로 a1에 1을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an 이퀄 2n 빼기 1이 나오게 됩니다. 즉 a n 플러스 1 이퀄 an 더하기 이라는 점화식을 알고 있고 초항인 a1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시그마로 점화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항을 an 이퀄 2n 빼기 1이라는 형식과 같이 n의 함수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일반항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을 n의 함수로 바꾸어내는 것을 점화식을 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시그마로 점화하고 언제 파이로 점화할까요? an 플러스 1 빼기 an처럼 두 개의 일반 항간의 개차 관계가 보이면 시그마로 점화하고 an분의 an 플러스 1과 같이 두 개의 일반 항간의 공비 관계가 보이면 파이로 점화하면 됩니다. an분의 an 플러스 1을 k가 1부터 n-1까지 시그마로 점화를 해보면 화면과 같이 연속항의 분자 분모끼리 소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큰 함수에 큰 수를 대입하고 작은 함수에 작은 수를 대입하는 개차 소거법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화식 적용 원칙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점화식에서 개차 관계가 보이면 시그마로 점화하고 공비 관계가 보이면 파이로 점화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반항으로 표현된 관계에서 개차소거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연속함수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일반항으로 표현된 관계에서 일반항의 첨자끼리 연속함수 관계가 성립하고 나머지 모양이 똑같다면 무조건 연속항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개차소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차 관계인지 공비 관계인지를 잘 보고 시그마를 쓸지 파이를 쓸지만 잘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양만 똑같으면 무조건 연속항공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 함수들끼리는 각각 연속항 관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an 플러스 1 빼기 1과 2an 빼기 1은 서로 연속항일까요? 일반항의 첨자인 n 플러스 1과 n 길이는 연속함수 관계가 성립하고 나머지 모양이 똑같으니 연속항이 맞습니다. 두 번째, 3a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1과 3an 더하기 2분의 1은 서로 연속항일까요? 첨자끼리 연속항 관계가 성립하고 모양이 같습니다. 따라서 연속항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3의 a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과 3의 an 제곱 마이너스 1은 연속항일까요? 첨자끼리 연속함수 관계이고 모양만 같으면 무조건입니다. 연속항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3의 en과 3의 en-1은 서로 연속항일까요? 일반항의 첨자끼리 연속함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속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열과 점화식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개차소거법을 수열의 일반 항간의 관계인 점화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아주 기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일반항의 첨자끼리 연속함수 관계가 성립하고 모양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점화식을 만날 때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미 똑같은 모양이 되어 있다면 개차 관계가 보이도록 식을 정리하고 시그마로 점화하거나 공비 관계가 보이도록 식을 정리하고 파이로 점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모양이 보이도록 점화식을 변형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일단 똑같은 모양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점화식의 90%는 풀린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수열에 적용시켜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즉,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정형화된 수열 형태를 학습하면서 앞에서 학습한 연산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그마와 파이에 대해 왜 그토록 열심히 중요하게 배웠는지 실감하는 과정이라 생각해보면 학습의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통해 점화식을 다루는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고 그렇게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등차 등비 수열이 아닌 다른 미지의 수열도 점화식을 풀어내는 학습 과정을 거치면 수열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두 개만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초항인 A1이 주어졌고 일반항끼리 한 곳에 모아보면 공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로 점화하되 A1이 보이도록 K는 2부터 N까지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각각 개차소거법을 적용하면 AN은 N 플러스 1분의 2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A구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구한 일반항산식의 구를 대입하면 5분의 1이라는 결과값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초항인 A1이 주어졌고 일반항끼리 한 곳에 모아보면 공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분해 법칙을 조금 응용하여 1 빼기 n제곱 분의 1이라는 함수를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분의 n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연속함수로 변형시키는 것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만 넘긴다면 일반항끼리 모아주고 파이로 점화한 후 바로 개차소거법을 적용시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풀이 과정은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화면을 일시정지한 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열이 무엇인지, 점화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수열과 점화식에서도 연속한 관계가 성립하면 앞에서 배운 괴차소거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수열에서 새로 배워야 할 것은 이번 시간까지 마무리한 셈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특정한 유형의 수열에 대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정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